이거 진짜 시험에 맨날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분 놓치면 시험 망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자연의 이 아자 시간 해커스토이걸스 구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명사와 대명사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사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토익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들을 이 영상 하나로 좀 정리했습니다. 자, 문제 6개 준비했고요. 20초씩 먼저 풀어보시고 저만의 로직 플로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갈까요? 20초 동안 풀어보세요. 일 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부터 먼저 봐야겠죠. A번은 동사, D번도 동사, 물론 C번도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겠죠. B번은 명사입니다. 빈칸 앞을 보니까 관사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서 new라는 형용사가 있네. 그리고 빈칸 뒤를 봐서 우리 동사를 찾아야죠. 왜? 동사를 찾아야 그 문장의 구조를 알 수가 있으니까. demonstrated 당연히 동사이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네. 특출난 문제 해결 기술을 보여줬구나. 누가? 주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품사 뭐가 된다? 명사가 됩니다. 명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명사의 위치를 조금만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관사나 소유격이 있을 거고요.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데, 형용사가 관사나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를 꾸밀 때는 무조건 뭐를 지킨다? 그렇죠. 순서를 지켜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또는 관사 대신에 소유격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소유격 자체가 그냥 뒤에 명사랑 붙어 있기도 하죠. 소유격 뒤에는 뭐가 없으면 허전해져요. 뭐 나의 펜, 뭐 나의 뭐 안경, 이런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뒷자리도 명사 자리입니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뭐로 보죠? 맞아요. 우린 수식어로 볼 겁니다. 수식어 취급하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구성 요소에 들어가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우린 명사를 덩어리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세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와, 이런 문제가 진짜 괜찮은 문제인데,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명사도 있고 뭐 ED 형태도 있고 ABLE 뭐 형용사 형태도 있는데, 중요한 거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had offered, 회사가 제안했다, 제공했다. 근데 뒤를 보니까 greater 땡땡땡,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네. 그럼 쉼표까지도 어차피 끊어져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뭔가요? 뭘 제공했는지 목적어를 쓰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greater 비교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뭐예요? 아, 명사 넣는 문제구나. 그런데 A번은 명사 아니고 D번도 명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네요. discount, 할인이란 명사죠. 또 discount, 할인이란 명사인데 s를 붙여놨네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뭔지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가산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은요, 반드시 쓰여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서 써야 되는데, 단수일 때는 이런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관사가 붙어서 쓰여야 되는 게 가산명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복수명사를 쓸 때는 주로 뒤에 s를 붙이겠죠. 즉, 둘 중 하나의 형태만 써야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테일이라는 가산명사를 그냥 디테일 이렇게 단독적으로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산명사의 특징은 뭐죠? 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나 언 같은 거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개 이상도 지칭 안 되겠죠? s가 뒤에 붙어서 쓰이지도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걸 지칭할 때 우리가 더를 붙여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 가산명사, 빈출 불가산명사는 당연히 이 표에서 외우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뭘 헷갈려하냐? 우리나라 말은요. 사실 명사의 수에 민감한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요. 명사의 수에 민감한 언어죠. 생각해 볼게요. 디스카운트는 왠지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나의 할인, 두 개 할인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의 개념으로 여러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영어에서 나오는 것, 특히 빈출돼서 토익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 플러스 제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인 같은 거, 이 원어민들 생각에는요. 건당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있어요. 나 오늘 여기서 구매했는데 할인 한 건 해주더라. 할인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 환불 셀 수 있어요. 가격, price 셀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셀 수 있는 명사,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가산 명사들입니다. 근데 불가산 명사도 한번 볼까요? 우리 information 셀 수 없어요. 선생님 저 오늘 토익에 대한 정보 몇 개 얻어왔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선 그런 걸 구분 안 하지만 영어에서의 정보는 양적인 개념으로 봐요. 이거를 개수 하나하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또 승인이란 명사 셀 수 없고요. access 셀 수 없고요. advice, baggage, luggage 다 셀 수 없어요. news도 셀 수 없습니다. 선생님 셀 수 없는 명사는 s 못 붙는다면서요? 그럼 news의 단수가 new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s까지 한 단어죠. equipment, 와 정말 많이 나오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되나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볼까요? 자,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데 빈칸 앞에 지금 어나 더 같은 것들도 없거든요. 일단 그러면 디스카운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슨 명사?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를 그냥 디스카운트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된다? C번. 그러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온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있는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삼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attend냐, attend이냐, attention이냐, attended냐 선택 문제예요. logic flow 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자 빈칸 앞뒤를 한번 볼게요. 와 아까 전에 배운 게 나왔어요. 소유격 뒷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명사. 근데 뒤에 전치사로도 끊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도 아니고 100% 명사 자리죠. 그럼 소유격 뒷자리에 명사 찍는 문제구나. 그럼 동사 또는 형용사 형태는 지워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B번 attendee 참석자라는 명사. attention 주목이라는 여러분 명사예요. 주목, 주의. 우리가 attention pleas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선생님 명사인데 그럼 이건 뭔가요?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보기가 나왔어요. 이 빈칸이 무슨 자리? 명사 자리라는 것까지 확정이 됐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의미 파악,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토익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람 명사 찍을래? 아니면 사물 추상 명사 찍을래 선택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이런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해석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사람 명사는 웬만하면 가산 명사가 나올 거고요. 특히 추상 명사는 웬만하면 불가산 명사죠. 그런데 사물 명사는 가산인 것도 있고 불가산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 불가산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보면 알겠지만 attendee 참석자 근데 attention 주의 주목이라는 뜻이죠. 근데 attendance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출석이라는 명사죠. 그럼 이런 명사들 다 명사의 형태지만 뜻이 다른 명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accountant는 회계사예요. 이 명사 자체가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꽤 있어요. 외워두시고요. 근데 accounting이라고도 부르죠. 회계. 근데 account라는 그냥 명사는 뭐죠? 계좌 또는 계정을 나타낼 때도 쓰죠.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문맥을 볼게요. The speaker captured the audience 땡땡. 사로잡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청중들의 뭐를 사로잡았냐면 뒤에 키워드가 있네요. compelling presentation.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발표로 청중들의 참석자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청중들의 주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거겠죠. 정답 뭐로 연결한다? C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4번 문제.
20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 번 문제, 우리가 이런 보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인칭 대명사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무조건 인칭 대명사는 문장 구조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왜? 알맞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뭐 소유격인지 제기대명사인지 뭐 그런 걸 넣는 거니까.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빈칸 앞뒤를 봐서요. 주어가 있죠. 그리고 redesign, 다시 디자인했다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 웹사이트를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거예요. 꼭 있을 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식어처럼 취급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격은 안 되고요. 당연히 소유대명사도 안 되고, 여러분 소유격이나 목적격도 안 되죠. 근데 제기대명사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쓰임을 좀만 정리해 볼게요. 넘어가서 주로 self나 selves로 끝나는 대명사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문법 용어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너무 용어에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self로 끝나면 또는 selves로 끝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 대명사인지만 우린 실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명칭으로 제기대명사라고 할 뿐인 거고, 특히 self로 끝나는 것들은 주로 단수 취급이고요. selves는 복수 취급하니까 s를 붙였겠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들은요, 딱 세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넣으면요, 주어랑 목적어를 같은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 love myself, 나는 나를 사랑한다. 누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역할이 좀 중요한데, 부사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자, 부사는 뭐다? 수식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누굴 수식하고 강조한다?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 직접, 스스로란 뜻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사 자리에 쓰이죠. 문장의 맨 뒤에 쓰이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뒤쪽에 우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또는 주어 바로 뒤쪽에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4번 문제의 경우가 그 경우죠. 여러분, 박 씨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했어요. 어떻게? 직접 디자인했다라고 지금 주어를 좀 강조해주고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여자 사람이니까 herself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이 직접 리디자인했어. 웹사이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경우도 있는데,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우리 요거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로 전치사 by, of, for,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거고요. 우리 by 플러스 oneself는 그 격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사람, 사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거적인 표현 하나만 더 갈게요. on one's own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one's는 뭐다?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할까요? on my own. 그녀 혼자서 on her own.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5번 문제 2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꽤 난이도가 있어요. 가보죠. 로직 플로우. 뭔가 대명사도 있고, there는 그냥 부사 아닌가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접속사가 갑자기 붙어있네요. who. 그럼 동사부터 찾을게요. who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속에서의 동사 attend가 있고요. 뒤에 receive라는 동사가 또 있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리 주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덩어리고요. 관계대명사, 관계절이 되겠죠. 그럼 주어가 비어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후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찍을 건데, 일단 D번은 안 돼요. 선생님, 저 there 플러스 비구문, 가주어 구문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뒤에 비동사도 없잖아요. 그쵸? 또는 이 형식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there 쓸 수 없고요. 하나 더, they도 지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은요, 형용사의 꾸밈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나가 happy me예요?
영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는 서술적으로 풀어서 씁니다. I am happy라고 쓰겠죠. 그러면 역시나 관계대명사 문장도 they를 꾸미기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B번 아니면 C번 anyone 대명사, those도 대명사죠. 그러면 anyone 무슨 뜻? 누구든지. those가 만약에 어떤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는데 선생님 누구든지 사람들 이거 구분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어로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하나만 갈게요. 여러분 those와 anyone의 선택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토익을 할 거면. those는 말했다시피 물론 저것들이라는 우리 멀리에 있는 복수를 지칭할 때도 쓰지만 그건 그냥 지시대명사고 토익에서 많이 좋아하는 거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 관계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이니까 후로 이끌 겁니다. 또는 분사 ing ed 형용사가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또는 전치사구가 뒤에 붙어요. Those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전치사구는 우리 형용사 역할로서 수식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거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뭐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렇죠. people 같은 복수 취급을 하는 명사, 대명사. 그래서 우리 뒤에 보니까 주격 관계절에서의 동사는 누구의 수를 일치시키죠? 꾸밈받는 명사 those가 복수니까 s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동사도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요? are 복수 동사를 쓰고 있네요. 그런데 anyone은 어때요? 뜻이 누구든지인데 이게 뜻이 누구든지인 것 치고는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anyone도 역시나 후 관계절의 꾸밈을 받거나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단수 동사를 쓰겠죠. 뒤에 보니까 똑같은 문장인데도 s를 붙여놨어요. 왜? anyone 꾸밈받는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 그리고 당연히 are이 아니라 is라는 단수 동사가 있죠. 그러면 anyone과 those를 구분하는 건 뜻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뭘 본다? 동사의 수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딱 보니까 attend 복수동사, receive 딱 보니까 복수동사, 그럼 복수 취급하는 대명사 찍어야겠네요. 정답보다 C번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valuable 아주 귀중한 insight, 통찰력을 얻고요. 그리고 뭘 실행한다?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오케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부정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또는 부정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뭐 너무 헷갈려요. 뭐 다 아덜이 있는데 더가 붙어있고 언이 붙어있고 s가 붙어있고 막 이런데 자 기본적으로 대명사들은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가능합니다. 좀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조금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그 암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강의할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일단 동그란 거 2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사과라고 칩시다.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를 집어서 제가 먹었어요. 정해지지 않은 가산 단수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원입니다. 근데 2개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 남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먹었으니까 나머지 하나 네가 먹어. 내가 먹은 사과와는 다른 사과죠.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의 어원을 가진 단어 뭐라고 부르죠? other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other은요. 지금 앞에 관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자, 2번째 사과를 제가 드리고 나면 또 남아있는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정한 거나 유일한 걸 지칭할 때 우린 관사 어를 붙일까요? 더를 붙일까요?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더를 붙여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the other. 그렇죠? 나머지 한 개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으면 우린 그걸 무조건 뭐라고 지칭한다? the other이라고 지칭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 3개가 있어요. 와, 사과 맛있겠다. 하나 탁 집어서 먹었어요. 정해지지 않은 단수가산명사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른다?
one. 그런데 두 번째 사과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제가 먹은 사과와는 다른 사과에 다른 걸 붙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one, other를 붙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두 번째 사과는요. 남아있던 두 개의 사과 중에 그냥 한 개를 찝어서 드린 거잖아요. 한 개를 지칭하는 관사 아까 뭐라 그랬죠? 어죠. 근데 모음이니까 언이네. 이걸 그냥 하나의 단어로 붙입니다. 또 다른 하나, 추가적인 하나를 지칭할 때 우리는 another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죠. 그럼 영어에서는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개나 되네? 아무거나 하나 그냥 집은 거 one,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개념의 another,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the other. 그렇죠? 영어의 하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지칭했어요. one, 또 다른 하나 지칭했어요. another.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개씩 지칭할 거예요. 자, 사과를 묶음으로 담아서 줄 겁니다. 자, 다른 사과이면서 여러 개니까 뭘 붙인다? 복수 s를 붙여서 얘가 others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근데 남은 전체의 사과를 다 포장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다른 거면서 복수니까 others를 붙였는데 질문, 이 사과를 다 포장하고 나면 또 다른 남아있는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일하게 남은 특정한 사과들을 다 포장했네? 특정될 때 붙이는 관사가 뭐다? 더. 그래서 the others, 나머지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연습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펴보세요.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접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 one. 그럼 제가 응용할게요. 우리는 원리를 배웠어요. 이 남은 4개를 다 우린 뭐라고 할까요? 다른 거이면서 유일한 거면서 복수네? 그렇죠. the others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더.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접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 one.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another. 그럼 질문, 요거 뭘까요? the other 아니죠. 남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또 하나네, 또 another예요. 오, 그럼 요것도 뭐예요? 또 another? 그럼 요건 뭐예요? 그렇죠. the other이 되겠죠. 원리를 알면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지 조금은 암기해 볼게요. 자, one, another, the other 묶으시고요. 얘네들은 명사, 형용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명사 역할을 할 때 지금 방금 뜻을 배웠잖아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 one, another는 당연히 단수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까. 근데 웃긴 거 the other는 분명히 나머지 하나였잖아요. 근데 the other는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단수 명사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뭐도 꾸민다? 복수와 불가산 명사도 꾸밉니다. 이래서 the other가 중요해요. 근데 토익 시험엔 웬만하면 복수 명사만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other는요. 선생님, other는 아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on을 붙이거나 더를 붙이거나 s를 붙이지 않으면 못 쓰나요? 네, 여러분, other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기본의 어원의 뜻, 다른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웃긴 거예요. other는 대명사인데 명사 역할을 못해요. 형용사의 역할로서 누군가를 꾸미면서 의미 덩어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누굴 꾸민다? 복수와 불가산 꾸밉니다. 단수명사 꾸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others와 the others 묶을게요. 자, 이거는 영어의 규칙 중에 하나인데 복수 형태들은 형용사 역할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3살짜리 아이라고 할 때 3 years old 다음에 kid라고 쓰지 않아요. 3-year-old kid라고 하죠. 물론 나 3살이야. I am 3 years old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뒤에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처럼 쓸 때는 복수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3-year-old kids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명사 수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것들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좀 길었네요. 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 앞에 접속사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뒤쪽으로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 되네. 그리고 주절에 주어 동사 문장 나와 있네. Some customers prefer to communicate via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뭐 의사소통 선호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앞문장 안 봐도 돼요. 왜? 지금 보니까 주어 자리에 단독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는 지워야 됩니다. C번 지워야죠. 왜? other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근데 A, B, D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해석해야 되나요? 나머지 하나, 또 다른 하나, others, 다른 것들. 근데 prefer, 복수 동사네 복수 취급하는 거 정답 D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 하나만 더 갈게요. others는요. 주로 some과 대칭을 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Some people think that.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some과 others 웬만하면 지칭돼서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some이 나온 겁니다. some 때문에 others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당연히 파악하셔야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5강 명사 대명사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제 6개 중에서 몇 개나 맞췄을지 좀 궁금한데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6강 형용사 부사 파트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